대통령실이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시간을 번 모양새인데 일본의 압박이 여전한 만큼 앞으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라인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은 일본 국민 메신저잖아요. 음. 그런데 이 라인 네이버가 만들고 또 네, 그렇죠. 2011년부터 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소프트뱅크와 지분을 이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 그리고 더 큰 비즈니스를 함께 하기 위해서 원래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라인에 대한 좀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라인이 처음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건 2011년입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느냐 이미 라인의 국정 논란이 2010년대 초부터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게 한국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고 또 이 하나의 서비스가 잘 되면 당연히 경쟁사들이 있었을 텐데 일본의 이 라인 메신저의 경쟁사가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계속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소프트뱅크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야후라는 사이트가 이 포털 사이트를 다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PC 시장 포털 시장을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라인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경쟁하지 말고 서로 합쳐서 여러 가지 비효율도 줄이고 결제 시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했던 게 원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2019년 11월부터 경영 통합을 시작했고요. 맨 처음에는 그 두 회사가 같이 운영되는 공동체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럼 아예 그냥 회사를 합치자라고 얘기한 게 이제 2021년 3월 이후에 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본에서 잘 되니까 지분은 50대 50으로 갔대. 그래도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에게 좀 좋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경영지나 이러한 배치를 할 때, 이사진을 배치할 때는 일본 사람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회사의 계속적인 연관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2023년 10월이 돼서야 지금의 완벽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합병 이후의 사명 자체가 라인 야후로 통합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회사를 잘 이끌려고 이렇게 그렇죠. 지분을 좀 나눠 가진 건데, 근데 또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일어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좀 지적하면서 두 차례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게 좀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다루진 않아서 이 얘기를 네.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라인이 이게 어느 수준이냐. 일단 51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면 개인정보, 결제 정보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정보가 예. 개인정보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 정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51만 명의 뭐 이용자 개인 정보인데 이 개인 정보에서도 파트너들 그러니까는 B2B 쪽의 파트너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고 이 정말 순수한 개인의 정보로 보면은 한 30여만 건에서 일본인들이 12만 9천 건 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라인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액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걸 이제 수집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액이 얼마큼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분명한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 대한 운영권을 가져와라, 뭐 지분을 가져와라 할 수준인가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해킹 사건에 비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소니가 2011년에 있었던 네. 지금까지 사상 최악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때 2011년에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게임 기계에 들어있는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카드 정보, 결제 정보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무려 7,7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었는데요. 예. 그때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제 사용자들이 보상해달라고 여러 가지 소송을 걸었고 결론적으로 한 150억 정도의 보상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7,700만 명의 전 세계적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결제 정보까지 유출이 됐는데 150억의 개인 소송으로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고 그리고 결제가 된 결제 정보도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행정소송을 2번이나 하고 두 번째는 지분까지 뭐 좀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결제 정보 유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회사 지분까지 매각하라는 건 좀 극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떠한 의도나 좀 목적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제로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위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일본 인구의 한 80% 이상이 쓰고 있는 압도적인 메신저이기도 하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비단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닌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가 다양한 뭐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뭐 작은 데들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 라인의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생활에 대한 결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일본 행정부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시스템이 있고 정부 24나 이런 것들이 있고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서 정부의 문서가 일부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카카오톡이 없다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가 국민들에게 가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라인은 거의 일본 이제 정부의 표현으로 보면 거의 일본 행정의 인프라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문서들, 심지어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보내는 문서들조차도 다 라인으로 보내고 있고 그 보내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관점으로 일본 행정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일본의 인프라 그리고 일본 행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보내는 것 같은 그 인프라가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일본 라인의 사태들이 핵심은 이거겠죠. 일본 행정부가 그럼 거의 본인들의 행정 시스템처럼 쓰고 있는 이 툴에 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행정부터 먼저 고쳐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니까 그럼 당연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업의 논리로 그것을 뭐 우선순위를 선택하겠죠. 그럼 일본 관점에서는 아니 우리 급한데 이것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행정부 입장에서는 라인 일본 시스템이 거의 일본의 인프라, 특히나 행정 인프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거나 조금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맥락이 이번에 있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일본뿐만 아니라 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1위 메신저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쌓은 이 회사를 좀 강탈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안에서만 이게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9,600만인의 80%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남아에서 태국에서도 5,5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이상 쓰고 있고요. 예. 대만이 2,200만을 쓰고 있는데 대만 전체 인구가 2,3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 90% 이상이니까 네. 점유율로 치면 일본보다 더 한 것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저렇게 쓰는. 근데 저 수많은 저 라인 메신저에 영향을 미치는 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네. 이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인 야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대만, 인도네시아,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라인에도 이 라인 본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구조가 변해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본 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에 있는 라인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라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당한 경제적인 매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툰 서비스라든지 캐릭터 서비스라든지 우리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라인 막 그 귀여운 캐릭터 매장들 네네.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결국엔 다 자회사의 모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게 단순히 행정소송으로 일본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는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라인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간 네이버 의사를 좀 존중하겠다고 밝혔던 이 대통령실이 네. 어제부터는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브리핑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미묘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왜냐하면은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일본 정부와 이제 우리나라 정부까지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이제 발언을 했죠. 부당 조치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하겠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네이버가 말하는 것처럼 계속 지분을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이 서비스의 모체가 되는 그 서버 자체나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일본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통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나라나 통신 서비스는 그 나라의 기간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의 라이선스,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있으면 결국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본 정부에서 라인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조금씩 보이지 않게 태클을 걸거나 어떠한 규제나 아니면은 라이선스에나 허가가 잘 열리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결국 네이버는 기업이니까 예. 매출을 많이 내야 되는데 네. 결국 그런 것들이 매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총무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재차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시다 총리가 지난 14일에 오후 4시 30분부터 20분 동안 총리 관저에서 이제 미즈시마 신임 대사 또 아이보시 대사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자국의 이제 외교 활동 목적으로 총리가 뭐 한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 일본 주일 대사의 예방을 받는 일이 종종 있긴 한데 예. 자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부임하는 일본 대사를 총리가 따로 집무실로 불러낸 거는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는 일본 지사 이제 일본 이제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사가 이제 한국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미묘한 신경전까지 감내하면서라도 얘기하는 것. 그만큼 일본 행정부 관점에서 일본은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일본 행정의 인프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자본관계 재조정이 경영권 박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이 행정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지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알아서 너네가 대안을 가져와라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예.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이 사태를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일본 행정망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걸 보면 네.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 정부가 그렇죠. 이런 소식에 라인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좀 술렁였을 것 같아요. 네. 라인 플러스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내부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이어갈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2,500명 정도의 라인 플러스와 그 외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일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면 예. 결국에는 지금 얘기한 서버를 끊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라인 플러스도 이렇게 되면은 오비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되는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곤 있지만 결국 지금 모든 기술은 이 네이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세 가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지분을 안 팔고 완전히 버틴다라는 방식이 있겠죠. 그럼 계속적으로 일본의 행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받으면서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지분 일부를 판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근데 이제 지분 일부를 팔 때 어떤 방식으로 팔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게 가장 지금 상황에선 장기적으로 볼 때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지분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아주 깊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 내 라인이 있고 예.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에서는 그 라인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예. 거의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럼 이 라인 플러스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독립권,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강력하게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약간 좀 기술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개의 서비스나 시스템이 나눠지는 형태로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일본 내에 있는 서비스를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계속 키워왔고 네. 또 여기에 보면 수많은 이 빅데이터가 있는데 예.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AI를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일본에서도 다양한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일본에서 그 원하는 이러한 지분에 있는 지분율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주더라도 이걸 상당히 비싸게 받아야 된다. 이 가치를 최대한 비싸게 받아야지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지금 AI 산업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이런 방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본에게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를 어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지분에 대한 가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네이버 노조는 지분 매각 반대 성명까지 냈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 사태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네이버와 우리 정부가 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본 쪽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약이라도 지분을 판다고 할지라도 그 지분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뱅크가 예. 그럼 라인의 모든 지분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실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현금 지분이 넉넉하냐? 네. 그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다 아. 가져가게 되면은 소프트뱅크 자체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결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아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묘한 신경전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가치를 받아내는 것 예.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혹은 지분을 주더라도 이제 이사진들이 지금 일본인들이 거의 이제 꽉 차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사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의사 결정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라인 사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